여러분, 계란 정말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계란이 뭐 이런 기본적인 삶은 달걀부터 해서 뭐 계란 후라이, 토스트에 들어가고 계란 샌드위치에 들어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국, 간개밥, 계란 장조림, 또 김밥에도 들어가고 비빔밥 위에 후라이 올려 먹고요. 또 경상도 지역에서는 간짜장 위에도 후라이를 올려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타, 절대 계란이 없으면 안 되는 그곳, 바로 라면이죠. 라면에 탁 하나 깨서 넣어 먹으면 최고죠. 게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외로 계란이 들어가 있는 요리들도 많습니다. 뭐 빵과자, 아이스크림 기본이고, 뭐 머랭 쳐가지고 카스테라, 케이크, 마카롱 같은 거 만드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미트볼 뭉칠 때, 뭐 만두 소 만들 때도 은근히 들어가고, 마요네즈에도 계란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특히 한국인은 계란을 정말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먹는데, 하지만 요 계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가? 요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한 거의 뭐 탈모 치료제급 난제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결론은 뭐 하루에 3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하루 3개가 국룰인 것 같은데, 또 누구는 뭐 하루에 1개도 많다, 누구는 뭐 노른자는 먹으면 안 된다, 또 반대로 누구는 콜레스테롤 섭취량 폐지된 지 오래다, 아예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뭐 뇌 건강에 좋고 눈 건강에 좋고 뭐 치매도 예방하고 뼈 건강 면역에도 좋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드세요, 뭐 하루에 10개도 괜찮다,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계란이 그렇게 모든 우리 건강에 이로울까요? 사실 이게 이번 시리즈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란은 일부 몸에 좋을 걸로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연관이 없거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절대 계란이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계란이 정말 몸에 좋은가, 두 번째는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가, 요거를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각 질병마다 미치는 영향이 너무 다 다르고, 게다가 요거 하나하나에 관련된 논문이 한 질병당 수십만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영상 한 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이 중에서 제가 추리고 가려내고 알짜배기만 정리해가지고 모으고 다듬어서 요렇게 딱 6편의 영상으로 간추려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걀 몇 개 먹어도 되는가 달걀 종결 시리즈 총 6부작을 오늘부터 방송을 할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가장 궁금해 하시죠? 계란과 콜레스테롤, 저 같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계란 먹고 콜레스테롤 어떻게 되는지, 특히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닥터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계란과 LDL 콜레스테롤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계란은 노른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흰자는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그렇게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 하루에 2개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노른자 2개까지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 감안하시고, 자, 지금까지 그동안 인터넷에서는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관련이 없다. 왜냐? 대부분 80%를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 식품지침자문위원회에서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량을 삭제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이 특히 없는 이유가 이 계란 안에 있는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흡수 내지는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아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뭐 요런 내용이 뭐 거의 뭐 99%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레시틴 때문에 억제되는 거다, 뭐 요런 떠도는 소문들을 오늘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려면 계란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참고로 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한 뭐 무게가 40g 정도 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계란의 무게라 하면 무조건 50g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 뭐 이렇게 알에 따라서 뭐 60g 이상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앞으로 나올 논문들이 미리 계란 한 알은 50g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논문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한 알이 50g이다, 두 알은 100g이다, 50g, 50g, 50, 50. 달걀 한 개는 50g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이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달걀의 사실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수분입니다. 그래서 수분 빼고, 탄수화물은 또 너무 적게 들어있거든요. 한 1g 정도. 그래서 탄수화물도 빼고, 그랬을 때 달걀 하나의 영양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 흰자에 보통 단백질이 3.6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에도 단백질이 2.7g 들어있어요. 노른자도 굉장히 고단백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지방이 훨씬 많죠. 포화지방, 뭐 불포화지방 이 정도 있고, 오늘의 핵심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0.21g, 210mg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달걀 노른자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는데 보시면 0.2g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가 싶잖아요. 근데 노른자에 210ml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식품도 저렇게 무게 대비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없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1일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260ml거든요. 거의 계란 하나만 먹어도 우리 평균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다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210ml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뭐 새우, 오징어, 해물 이런 것도 콜레스테롤 많다고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음식만 놓고 봤을 때는 새우, 오징어, 해물에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어느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많이 섭취하는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마른 오징어랑 해물탕을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란은 뒤에 나오겠지만 일주일에 4-5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 평균 평생 꾸준히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0ml 콜레스테롤 섭취하는 거에 거의 50%가 계란 노른자에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먹고 뭐 그게 혈중 콜레스테롤 올린다 안 올린다 논란이 있고 하는 거는 그냥 계란 노른자에만 해당되는 거다. 마른 오징어 해물탕을 매일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콜레스테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0.21g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이 정도면 많은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에 또 여러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고 또 불파지방에는 오메가3 풍부하죠. 이런 거는 분명히 뭐 좋은 영양 성분인 건 맞습니다. 그 외에 기타 미량 성분 요거 가지고 또 유튜브들에서 많이 뭐랄까 좀 과장하고 여러분들을 홀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B, E, 뭐 셀레늄, 레시틴, 콜린 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50g짜리 하나 먹으면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의 일일 섭취량을 이만큼씩 다 채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은 맞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이 계란의 칼로리예요. 이게 고지방식이기 때문에 계란 4알이면 밥 한 그릇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란을 매일 평균 하루에 4알 이상 먹는다 이러면 그거는 사실 안에 무슨 콜레스테롤 많이 들었고 콜린이 많이 들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저탄고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루에 평균 4알 이상을 매일 먹는 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일단 건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무너진 상태다. 그렇게 미리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될 6편의 영상의 어떤 결론이 뭐 계란을 이분들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거는 그래도 하루에 3개는 넘기지 마세요 라는 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걱정하시는 게 나 어저께 앉은 자리에서 계란 5개를 까먹었는데 이거는 괜찮은 거냐,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 평균 5개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몇십 년간 매일 평균적으로 계란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뭐 하루 이틀 5개 10개 먹었다 이런 거는 어떤 평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희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란을 도대체 몇 개 먹고 있냐? 자, 우리나라가 1970년대 1년에 계란을 4.2kg 먹던 거에서 2015년에는 무려 13.4kg까지 늘어왔고, 그 결과 우리는 하루에 평균 계란을 28.9g 먹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계란 한 알이 50g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한 개를 안 먹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계란찜,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에만 계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라면에도 계란 풀어놓고 김밥에도 계란 들어가고 빵까지 아이스크림 은근히 다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합쳐서 하루에 한 개도 안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현재 한국인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달걀을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란이 됐든 어쨌든 식이 콜레스테롤도 하루에 260ml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근데 아까 폐지에 한해 만에 하는 게 300ml이기 때문에 이미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금의 논란의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하루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8.5g 평균으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권장 섭취는 6g 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소금 섭취를 조금씩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저항감, 고통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계란은 이미 논란이 있는 그 선보다도 평균 섭취량이 낮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논란이 있든 말든 그거는 저 위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냥 지금 이대로 먹겠다 이러면 이 영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먹고 싶다는 거죠. 맛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치료하기 영상에서 계란과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잠깐만 짧게 정리해보면, 자, 식이지방, 정확하게는 식이지질, 이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식이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 정도의 비율로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지방 안에서는 포화지방이 3분의 1, 불포화지방이 3분의 2 이렇게 먹고 있고, 음식 콜레스테롤은 정말 미미하게 먹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영향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전기차가 은근히 온실가스를 올리는 것처럼 식이 콜레스테롤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은근히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에서 이 내용을 제가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가능하면 하루에 1개까지만 먹도록 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지금 음식으로 식이 조절로 한 60 정도 확 내릴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분들은 노른자를 완전히 끊는 게 좋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베이스가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실제로 계란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어떻게 되는지 그 수십만 편의 논문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제가 내려드리는 결론은 정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 하나에 대해서 얼마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중맹검 실험 연구가 거의 없이 대부분이 관찰 연구인데다가 음식 사이에 아까 빵과자 아이스크림이 섞여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음식 하나만의 효과를 추출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아무리 이런 걸 보정하더라도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는 원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과정을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대로 달걀이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지혈증 환자한테서는 확실히 콜레스테롤 올리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일반인 상대로 달걀과 콜레스테롤 영향에 대한 논문을 정리를 했고, 또 고지혈증 환자 상대로 달걀과 콜레스테롤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을 또 따로 이렇게 2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지혈증이 없는 일반인만을 상대로 달걀 섭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논문 결과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요 노란색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뭐 약간 오를 수 있는데 뭐 괜찮은 정도다. 파란색은 결과가 감소하는 걸로 나온 논문인데, 뭐 이런 논문도 있긴 있었지만 이 녹색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건강한 성인이라면 달걀과 콜레스테롤 상관이 없다는 게 거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2015년까지 이런 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2015년에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폐지하자, 아무래도 관련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공고를 했고, 그 공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식생활 지침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없잖아요. 지금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은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공고를 받아들여서 지침이 그렇게 개정이 됐고, 요게 제가 2021년부터 25년까지도 봤거든요. 그 내용에도 여전히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자, 여기서 잠깐 깨알같이 재밌는 점 하나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그놈의 미국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를 정말 많이 인용해서 콜레스테롤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버들이. 근데 그분들이 요 근거로 삼는 지침에 나트륨 제한하라, 요 문구를 인용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는 일반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생활 지침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고지혈증이 아닌 일반인이 고지혈증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 미국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라면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할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침이나 미국 식생활 지침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고지혈증 환자들을 상대로 한 달걀 섭취 논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콜레스테롤 오른 결과로 나온 논문이고요. 보시면 약간 올랐다, 뭐 복합 고지혈증 환자에서 의미 있게 상승했다, 뭐 대부분 고지혈증 환자만을 놓고 보면 콜레스테롤이 계란을 먹을 때마다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또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달걀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어쨌든 대상으로 했을 때 이상지지혈증,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게 되면 111에서 117로 콜레스테롤이 오른다, 이런 결론을 난 게 있거든요. 여기 사실은 이제 계란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으려다가 우리나라 논문이라서 제가 넣었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계란 논문들과 결과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콜레스테롤 증가할 수 있어. 미국 지침 틀렸다. 막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은 경우도 봤는데 사실은 이 연구 결과가 미국 지침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지침도 일반인이 제한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도 일반인은 이렇게 콜레스테롤 섭취가 상관이 없었는데 고지혈증 있는 사람만 조심해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막 엄청 뭐 미국 지침이랑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고지혈증 환자들은 계란을 조심해야 되는 건 거의 뭐 99% 맞는 것 같죠. 그런데 2020년 발표된 대규모 논문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논문은 심지어 관찰 논문은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거 수준이 높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요 실험 논문 메타 분석이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는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제외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까지 다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인들도 달걀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무작위 임상시험 가장 잘 된 거를 17개를 메타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 계란을 많이 먹는 그룹, 즉 하루에 1개 이상 먹는 그룹은 콜레스테롤이 8 올랐다. 심지어 이거를 2달 넘게 꾸준히 계속 먹으면 8.48, 좀 더 많이 오른다. 심지어 하루에 1개가 아니라 하루에 3개 이상 먹으면 콜레스테롤 8이 아니라 9.87, 거의 10 가까이 오른다. 일반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식품지침자문위원회 권고사항에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이런 대규모 연구에 이렇게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 달걀 조심하고 일반인은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면 참 깔끔한데 뭐지 싶잖아요. 근데 그 LDL과 상관관계에 쓰인 논문들이 자세히 보면 요 논문이 같잖아요. 요 논문 또 같죠. 요 논문도 같죠. 논문이 다 2개씩 있어요. 근데 그 논문 안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그거를 말하고 있냐면 일반인 중에서도 달걀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사람, 안 오르는 사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저렇게 논문을 전부 다 2개씩 갈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합치면 콜레스테롤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 중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바로 과반응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단 하나의 단어, 과반응자입니다. 달걀에 유독 취약한 사람, 달걀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과반응자를 설명하려면 일단은 보통 일반인들은 달걀 먹고 콜레스테롤 오르지 않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서 그게 다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간에서 이제 지가 생산하던 콜레스테롤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거죠. 이런 능력, 즉 콜레스테롤 항상성이라는 작용 때문에 달걀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늘지 않는 게 맞아요. 레시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요 각도가 이렇게 오르다가 꺾이는 요거를 콜레스테롤 항상성, 즉 간이 알아서 생성을 줄이는 그 효과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기타 흰자의 뭐 오발부민 오보트랜스페린이나 그 다음에 노른자의 레시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하지만 결론적으로 요거를 많이 먹었을 때 간에서 알아서 줄이는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런 성질을 우리 몸은 이미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반응자, 달걀 민감성 환자들은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과반응자들은 이렇게 먹으면 먹는 족족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아마 100% 과반응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달걀이 들어오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꺼내는 게 이렇게 느려지는데 우리 과반응자의 간은 느려지려다가 내할반이라는 거죠. 그냥 똑같이 꺼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란 같은 데서 이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먹으면 그게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 흡수율이 뭐 2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20% 정도인데 우리 과반응자, 저 같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60% 정도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달걀에 민감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 이제 과반응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이런 고지혈증 환자들 요분들은 뭐 사실은 대부분이 과반응자겠죠. 그래서 요분들 이제 달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종합 메타 분석 논문을 보니까 일반인 중에서도 이제 달걀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분들도 사실은 달걀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이분들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절대 인구의 최대 3분의 1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인만을 상대로 해도 달걀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달걀 노른자를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깨알같이 잠깐 재밌는 연구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재미로 그냥 보세요. 자, 달걀과 콜레스테롤 관한 논문에 자금이 지원된다,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콜레스테롤 논문이 옛날에는 다 돈을 안 받고 썼는데 요즘에는 돈 받은 논문이 60%에 이르더라,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대는 곳은 아메리칸 에그 보드라고 이제 뭐 이런 단체가 있고요. 물론 이 단체가 절대 불법 단체도 아니고 돈을 받고 논문을 쓰는 게 절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받은 논문은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논문은 쓰려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돈을 받고 쓴 연구하고 돈을 안 받고 쓴 연구가 결과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쓴 논문은 달걀이 좋다 나쁘다 결과가 명확한 게 87%고 애매한 게 13%인데 돈을 받고 쓴 논문은 애매한 게 49%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업계 지원을 받은 기사는 좀 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계란 소비의 영향을 묘사할 가능성이 더 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요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달걀과 콜레스테롤 총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달걀은 노른자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정상이고 과반응이 없는 분, 그러니까 요분이죠, 요분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환자라도 이제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분, 이분들은 아무리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두 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뭐 하루에 10개 먹어도 콜레스테롤 안 오른 분들은 뭐 3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지만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3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말하기는 그렇고 한두 개까지는 일단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간당간당 하신 분들, 약을 먹을랑 말랑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일주일에 계란을 4-5개 정도 먹잖아요. 딱 그냥 그 정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먹는 그 정도 약만 드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지만 과반응이 있는 분, 그러니까 요분이죠, 요분하고 또 콜레스테롤 약 먹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음식으로 해보겠다고 이제 상의가 조치하고 다 끝난 분들 중에서 내 콜레스테롤을 뭐 한 30 정도 낮춰야 된다, 이런 분들은 주 3개 이하로 일주일에 2-3개로 노른자를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음식으로 해보겠다고 주치의와 상의가 다 끝난 분들 중에서 식단 조절로만 콜레스테롤을 60을 낮춰야 되는 분들, 또는 콜레스테롤 약을 이미 먹고 있지만 정말 나는 이 약을 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걀 노른자는 거의 완전히 끊는다는 마음으로 음식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말씀드린 뭐 치매나 눈 건강이나 이런 데는 달걀 노른자를 그래도 일주일에 1개 정도는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분들도 제 생각에는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노른자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저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닥터님요, 알겠다, 좋다, 이 내용 다 좋고 좋은데 내가 과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여기에 들어간지를 알아야 달걀 조절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반응자라는 그 표현이 1970년대 논문부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이 과반응자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반응자에 대한 논문을 정말 여러 편을 다 읽어보고 나름대로 내린 정의는,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1개를 안 먹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먹는 거 하고 한두 달을 매일 계란 노른자 1개씩을 일부러 더 챙겨 먹어 보는 겁니다. 매일 꾸준하게 한두 달을 그렇게 했을 때 그 1개를 챙겨 먹었을 때와 안 챙겨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면 대충 과반응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논문에서 제가 내린 어떤 과반응자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것까지 뭐 여러분들한테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시고 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대충 콜레스테롤 많이 낮추고 싶은 분들은 지금보다 노른자를 제한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정말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드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저런 기준에 만족해서 계란을 드셔도 되는 걸로 나오는 분들은 요 맛있는 계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제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